아마 이 한 문장만으로도 마음이 쿵 내려앉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설마 그렇게까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내 얘기 같네라며 고개를 떨구는 분도 계시겠죠. 요즘 정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년이 멀었다고 생각한 게 엊그제 같은데 회사를 나오는 순간 선택지는 쉬는 삶이 아니라 더 많이, 더 오래, 더 힘들게 일하는 삶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하루 18시간 일한다는 게 말이 쉽지, 사실상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대충 때우며 숨 돌릴 틈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나를 위한 시간이란 말이 사라진 삶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50대, 60대 가장들의 너무나 현실적인 노후 준비의 민낯이에요. 오늘은 그런 현실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진짜 은퇴를 준비한다는 게 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그리고 너무 잔혹해지기 전에. 먼저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를 3가지 들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권하는 아주 기본적이지만 놓치기 쉬운 대안까지 편하게 얘기하듯 풀어볼 겁니다. 혹시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닐까 자책하셨던 분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길을 찾을 수도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말이에요. 첫 번째 사례는 경기도에서 만난 53세의 어씨 이야기예요. 그분은 원래 제조업 회사의 과장으로 30년을 일했는데 2년 전에 회사가 구조 조정에 들어가면서 나왔어요. 퇴직금 받아서 한동안 쉬자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대요. 아이 대학 등록금이 남아 있었고 대출도 일부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새벽 배송 상차 알바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일로는 생활비가 안 됐어요. 결국 오전에는 대리운전, 오후엔 마트 진열 알바까지 붙여서 3개를 돌려야 했어요. 하루 18시간씩 일하다 보니 집에는 씻으러 들어가는 정도였습니다. 가족이랑 말할 힘도 없더라고요. 이분은 몸이 망가졌어요. 허리 디스크가 심해졌고 작년엔 한 번 실신까지 했어요. 그때 병원에서 의사가 딱 한마디 했답니다. 이렇게 살면 은퇴는커녕 수명도 못 채우십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어씨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근데 멈출 수가 있어야 멈추죠. 이게 정말 남일 같지 않죠. 우리 주변에도, 그리고 우리 자신도 이런 상황이 될까 두렵지 않나요? 두 번째 사례는 서울에 사는 56세의 B씨 이야기예요. 이분은 25년 다닌 회사를 54세에 나왔습니다. IMF 때도 버텼고 코로나도 버텼는데 회사가 나이를 이유로 명예퇴직을 권유했어요. 퇴직금이 좀 나왔는데 대출 갚으니 반이 날아갔고 남은 건 4천만 원 정도. 이 돈으로 은퇴 준비요? 말도 안 되죠. 결국 바로 경비원 취업을 알아봤는데 자리 경쟁이 너무 심해서 낮에는 배달, 밤에는 야간 경비를 구했대요. 결국 7개월째 주 7일 근무 중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 줄은 몰랐어요. 젊을 땐 은퇴하면 여행이나 다니고 싶었는데 이제는 여행은커녕 하루에 2시간도 못 쉽니다. 이분이 인터뷰 마지막에 했던 말이 기억나요. 은퇴는 부자들이나 하는 거죠. 우리는 평생 일하다 죽어야죠. 듣는 제가 울컥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극단적인 예가 아니라 정말 너무 흔한 사례니까요. 세 번째 사례는 좀 다르게 50대 후반인데 아직 회사에 남아있는 C씨 이야기예요. 이분은 다행히 아직 직장이 있지만 은퇴 준비 때문에 이중으로 고통받는 경우예요. 월급이 예전만 못하고 자녀 결혼 자금도 챙겨야 하고 부모 요양비 부담도 있어서 생활이 빠듯해요. 그래서 낮엔 직장, 밤엔 온라인 쇼핑몰 택배 포장 알바를 뛰어요. 회식도 친구 만나는 것도 다 끊었대요. 남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냐는데 내 노후가 내 책임이니까요. 이분이 유일하게 사치라고 생각하는 게 하루 20분 스트레칭이래요. 그마저도 피곤하면 못한다면서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중에 다 망가지면 병원비가 더 나가잖아요. 맞는 말이죠. 이분의 이야기는 아직 직장 다니는 50대라고 해서 안심할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3가지 사례를 보셨듯이 은퇴 준비라는 건 단순히 돈 모으는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설계 문제이고 건강 문제이고 가족 문제이자 정신적인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 끔찍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사실 전문가들이 늘 하는 말은 뻔하지만 그 뻔한 걸
우리가 실천하지 못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첫째, 무조건 지출 파악부터 하셔야 합니다. 당장 큰 돈 버는 것보다 빠른 게 새는 돈 막기예요. 많은 분들이 수입이 줄면 알바를 더 해야지 생각하시는데 막상 가계부를 쓰면 불필요한 소비가 생각보다 큽니다. 커피값, 외식비, 자동차 유지비, 카드 할부, 보험. 줄일 데가 없다는 분도 기록해보면 아, 이게 이렇게 많이 나가? 하고 깜짝 놀랍니다. 이걸 못하면 아무리 알바를 3개 해도 구멍난 통에 물 붓는 거예요. 둘째, 장기적인 소득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노후에도 쓸 수 있는 몸을 유지하려면 지금부터 건강을 투자해야 하고요. 무턱대고 몸 쓰는 알바만 하다간 60대 되기 전에 병원 신세집니다. 가능하면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온라인 판매나 콘텐츠 제작 같은 몸이 덜 상하는 수입원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늦어도 50대 중반에는 제2소득원 설계예요. 지금 힘들어도 미래를 위해 발을 하나는 거기다 담가놔야 한다는 거죠. 셋째, 가족과의 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이거 제일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힘든데 말을 못하겠다. 가족들한테 부담 주기 싫다. 하지만 혼자 다 떠안으면 결국 가족이 더 큰 고통을 겪게 돼요. 아이 학비나 결혼자금, 배우자, 생활비, 부모님 요양비 다 중요하지만 본인이 쓰러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 솔직하게, 냉정하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조율해야 합니다. 이게 은퇴 준비의 핵심입니다. 함께 살아가야 할 가족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지금 50대, 60대가 처한 현실은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흘러왔고, 우리 부모 세대가 그걸 당연히 여겼고, 우리도 그렇게 살다 보니 준비가 안 된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바꾸고 움직이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어요. 은퇴는 사치라고 울던 그분들도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언젠가는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소망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 꿈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걸 시작해 보자고요. 오늘 이야기 그 마음 하나만 남아도 좋겠습니다. 아까 이야기에서 우리가 은퇴는 사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들여다봤잖아요. 이제부터는 좀 더 실질적이고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독자분들이 그렇다면 나는 뭘 할 수 있을까를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보와 팁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짜 중요한 전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많은 분들이 은퇴준비연금이냐 아니냐로만 단순화해서 생각하는데 전문가들은 노후 재정 설계를 훨씬 넓게 봅니다. 한국의 5060대가 처한 현실은 국민연금만으로 평균 5,060만원 정도를 받는 게 고작이에요. 이걸로 생활비가 될까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60세 이상 1인 가구 월 평균 생활비가 150만원 정도입니다. 부부 기준이면 25만 300만원 정도가 최소선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즉 국민연금만으론 한참 부족합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메우느냐가 노후 준비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대체 뭘 준비해야 할까요? 몇 가지 실질적인 방향을 드릴게요. 첫째는 지출 최적화입니다. 이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구조 조정 수준으로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뭐 사치한다고 돈을 많이 쓰냐라고 하지만 막상 3개월만 가계부를 써보면 놀랍니다. 예를 들어 한 달 평균 커피값이 15만원 나가는 분도 있고 외식비가 50만원, 자동차 유지비가 40만원이 넘는 경우도 흔합니다. 특히 자동차는 정말 큰 비용 구멍입니다. 차량 리스 할부가 3,050만원, 보험 10만원, 주유 20만원 합치면 월 6,080만원이 사라져요. 대중교통으로 바꾸거나 경차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수십만원이 절약됩니다. 이게 매달 쌓이면 1년에 500만 1,000만원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출 다이어트를 은퇴 준비 1순위로 꼽습니다. 가계부를 앱이든 수기든 반드시 써서 고정비부터 깎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준비입니다. 둘째는 노후 현금 흐름 설계입니다. 연금만 바라보지 말고 최소한 23개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조언이에요. 현실적으로 50대에 갑자기 큰 돈을 벌어 부동산 임대 수익을 노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대신 훨씬 현실적인 건 소규모라도 월급 외 소득원 만들기예요. 예를 들어 경비, 배달, 주차 관리처럼 몸을 쓰는 단기 알바는 쉽지만 건강이 무너지면 못합니다. 반면 블로그, 유튜브, 중고거래 온라인, 판매 설문조사, 아르바이트, 재능마켓, 판매 등은 몸이 좀 힘들어도 할 수 있고 나이 제한이 덜합니다. 특히 최근 50대, 60대가 많이 진입하는 게 쿠팡 파트너스나 네이버 스토어 같은 온라인 소규모 판매입니다. 초기에 공부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익숙해지면 하루 12시간 투자로 월 10만, 3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오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런 작은 현금 흐름이라도 쌓아야 해요. 이걸 23개 만들면 월 3만 1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노후에 이 차이가 생존을 가릅니다. 셋째는 건강 투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은 돈이 없어서 못 챙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전문가 입장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건강을 안 챙기면 나중에 돈이 더 많이 든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후 의료비가 급격히 늘어 1인당 연 400만 원 이상이 드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당뇨, 고혈압, 관절염 등 만성질환은 진료비뿐 아니라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최소한 주 150분 걷기, 매일 스트레칭, 음식 절제 짠 거, 기름진 거 줄이기를 기본으로 하라고 권합니다. 이건 돈이 크게 드는 게 아니라 의지가 드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건강검진을 반드시 매년 받고 치과 관리도 계획적으로 해야 합니다. 치아는 치료비 폭탄이 너무 커서 방치하면 노후 의료비를 다 빨아먹습니다. 그러니 건강을 유지하는 건 소득 유지 전략 그 자체입니다. 넷째는 가족 협상이에요. 이 부분이 제일 민감하고 어려운데 전문가들이 제일 강조하는 포인트입니다. 혼자서 다 떠안는 건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요양비, 자녀 학자금, 결혼자금 문제를 솔직히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해요. 50대 가장이 스스로 내가 다 책임져야지 하고 꿀꺽 삼키면 결국 몸이 부서지고 가게가 무너져요. 가족회의를 정기적으로 하라는 전문가도 있어요. 이번 달 지출 계획 어떻게 할까? 부모님 지원 어떻게 나눌까? 아이들 등록금 문제 솔직히 얘기해보자. 이게 불편해도 해야 미래가 덜 참혹해집니다. 사례로 실제로 상담에서 만난 한 58세 부부는 부모 요양비와 아이 대학 등록금 때문에 매달 적자를 봤어요. 가족회의를 통해 부모님과 상의해 요양비를 분담하고 아이에게 장학금 대출을 권유해 일부 해결했어요. 그 결과 남편의 야간 알바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건 남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아주 흔한 해결 사례입니다. 다섯째는 심리적 대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힘든 건 참겠는데 마음이 무너진다고 말해요. 실직, 수입 감소, 사회적 지위 상실, 고립 이게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노후 계획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의 문제라고도 말해요. 이를 위해서는 취미 모임, 봉사활동, 종교활동 같은 심리적 지지를 설계해야 합니다. 돈이 안 드는 활동이라도 나를 지탱해주는 무언가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은퇴 후 뭘 하고 싶지? 를 돈 계산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꼭 준비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 제일 빠를 때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도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이에요. 은퇴 준비는 돈이 아니라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오늘이라도 지출을 기록하고 가족에게 이야기 꺼내보고 하루 20분이라도 운동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부수입 아이디어를 적어보세요. 그 한 걸음이 나중에 내 몸과 마음, 가족을 살립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는 은퇴사치라고 느낄 만큼 냉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스스로 준비하면 그래도 조금은 쉴 수 있는 은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이 글을 읽고 함께 고민하는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준비부터 시작해보세요.